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715페이지에 있는 제35의 실기 문제 4번에 있는 근로소득관리 25점짜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이 크죠? 25점. 자, 1번 문제는 인사급여 관련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1번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등록 8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김상경의 주민등록 등본. 네, 김상경이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맞죠? 그 다음에 모친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지숙의 장애인 증명서, 홍지숙이 모친이네요. 네, 모친이 제3호 장애인 코드 3번에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직 사원 김상경의 주민등록표이다. 부양가족은 김상경과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황수정과 2020년 12월 20일 협의 이혼을 하였다. 그러면 12월 30일 그러면은 예,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없죠. 왜냐면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만은 단기에 협의 이혼을 했다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왜냐면 이분이 이 다음에 다른 세대의 부양가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경의 부양가정은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홍지수 모친이죠. 중증 치매 치료 중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600과 배당 소득 1300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금융소득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900입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지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또 나이가 되면 경로우드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증 환자니까 장애인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김현철은 군복무 중에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네, 소득은 없지만 군복무면 나이가 20세가 넘었을 것 같은데 나이 확인해 보시고, 김유미는 AT 실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상금이 모두 다 소득 금액이냐? 그렇지 않죠? 상금의 60%는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60만 원은 비용이 되죠. 그러면 60만 원을 빼주면 김유민의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0만 원. 따라서 100만 원 이하니까 김유민은 나이만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동생 김미영은 총급여가 1,500만 원이에요. 우리 총급여는 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그러나 1,500이니까 500만 원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김미영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문제를 보니까 사원 등록에 등록된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라 그랬네요. 이미 입력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이걸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에 가서 등록되어 있는 김상경 맞나요? 등록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인부터. 본인은 세대주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모친 홍지숙을 넣어보겠습니다. 모친은 관계코드가 소득자의 직계존소. 자, 42년생이니까 60세 이상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 코드 3번 이거 넣어주시고, 성명에다가 홍지숙 입력하신 다음에 주민번호 420110 2919-386 이렇게 입력을 딱 하면 70세 경로에 동그라미 표시는 자동으로 일어나죠. 네, 그래서 홍지숙 모친에 대한
인적 공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공제 150에다가 장애인 공제 200에다가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해서 이분 한 분이 지금 450만 원, 450만 원의 소득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거기 주민등록표에 있는 김현철을 넣는데 96년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빼기 1996년 해보게 되면은 24살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입력을 하긴 하는데 직계 비속으로 자녀로 4번으로 입력을 하는데 부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명에 김현철하고 주민번호가 9610 01에 1299-482. 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은 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소득자의 직계 비속이 또 하나 있죠. 20세 이하 만나볼까요? 01년생 유민이는 01년 19살이죠. 20세 이하 하시고 여기다가 김유민 이렇게 입력했죠. 0112 15 4399-482.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제 김미영을 입력은 하는데 형제자매로, 그런데 아까 자료 설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동생 김미영은 말이죠 총급여가 1,5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을 부로 해야 돼. 부 0번 부,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김미영 830827 2222220. 예. 그러면 이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사람 모두 입력은 다 해야 되느냐? 입력을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주민등록표에 만약에 이모, 고모, 또는 삼촌,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세대주와의 관계가 소득자의 이모가 된다, 소득자의 고모다, 소득자의 삼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모, 고모, 삼촌은 누구의 형제간이에요? 내 부모의 형제간이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는 것은 소득자하고 소득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여기 가족 명세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의 직계 존속의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는 입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모, 이모, 삼촌은 여기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자의 연말정산 관계에 아예 입력을 안 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입력을 해줘요. 형제는. 그래서 혹시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관계에 되는 분들이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없죠? 아이고 그렇군요. 이혼했으니까 한부모가 됐죠? 네, 한부모에다 1번. 예, 1번. 그래서 만약에 8점짜리였는데 다 했는데 제가 지금 한부모 체크 못했어요. 그럼 8점을 다 놓치진 않습니다. 네, 8점짜리를 여기 포인트별로 배점을 주어서 네, 여기 한부모 체크를 못해서 8점을 다 놓치는 그런 채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부모까지 잘 챙겼어야 됩니다. 네. 12월 30일 이게 2000년부터 12월 이혼한 거는 네. 이혼을 언제 해도 날짜는 무조건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혼을 했다 그러면 작년에 이혼했어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올해도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날짜가
예, 12월 31일이 예, 우리가 그 과세 기간의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죠. 예, 12월 3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배우자가 12월 30일 날 병환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사망은 전일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전일 상태를. 그런데 이혼은 전일 상태 안 보고 예, 과세 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그냥 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미 배우자는 없는 거다. 왜냐면 하루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원장님, 네.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무도 없으면 네. 한부모도 체크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자녀가 없으면 한부모가 아니죠.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있어야 부모죠. 20세 이상 아니 20세 상관없이 뭐. 예. 자녀는 20세가 있든 뭐 자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등본상에 자녀가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고 자녀만 있으면 예,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부모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미혼의 남성이나 여성은 당연히 한부모가 아닙니다. 부모 자체가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직계 비속이 있어야 이제 부모가 되는 거니까 한부모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메시지에는 20세 이하 기본 공개 대상자 있는 경우 네? 한부모 체크하는 데 보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세 이하 기본 공개 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까 나이 상관없다고 20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20세 이하 자녀가 하나라도 예, 20세 이하 자녀. 예, 20세 이하의 자녀가. 근데 자녀들 중에 둘다 20세가 넘어가면 한부모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녀가 있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 20세 이상이 되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으면 한부모가 아닙니다. 예. 20세 이하.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우리 풀면서 한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부모라 하는 것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는 급여 내역에 의한 수당 공제 등록. 자, 8점짜리네요. 7월 급여 자료가 있고요. 기본급, 상여, 국외근로수당, 근속수당, 식대, 자격수당. 또 공제사항은 이렇게 있습니다. 공제사항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 금액으로 공제한다. 두 사람 거를 줬습니다. 자, 수당 등록을 뭐뭐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수당 등록은 국외근로수당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외근로수당은 우리가 비과세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속수당, 이건 과세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속수당은 과세. 식대, 비과세. 왜 한번 읽어볼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그리고 매월 20만 원이면은 10만 원만 비과세로 자동 계산될 거예요. 자격수당, 과세. TAT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월정액을 지급하면 자격수당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요 식대만 해당이 되겠고요. 국외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성준기 씨인데 성준기 씨의 사원 등록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외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성준기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여기 사원 등록에 16번에 보시면 국외근로 적용 여부에 1번으로 되어 있죠. 100만원 월 100만원 비과세 국외근로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외근로 적용해서 비과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월 100만원, 월 300만원. 그래서 월 300만원은 해외 근로 현장, 해외 건설 현장, 그 다음에 원양어선. 근로자가
월 300이 비과세고. 건설 현장이나 원양 어선이 아닌 해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16번 확인했고요.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재경팀 오주연, 영업팀 성준기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당해 귀속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은 2월 7일이다. 그러면 다음 달 7일로 입력을 하고, 영업팀 성준기는 미국 지사에 파견 근무하고 있고요.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을 공제를 하고, 평가 문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하고 나서 7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급여 더하기 상여를 선택해서 입력하시오. 하고 나서 7월 귀속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세 가지 문제를 주었어요. 자, 수당 등록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이 월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수당 등록을 한다는 거죠.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이 월을 미리 입력하면 여기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월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수당 공제 등록을 눌러라.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당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2번. 자, 비과세 코드를 또 100만 원짜리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9번. 9번이 9번의 국외 등 근로와 10번의 국외 근로가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짜리니까 9번이에요. 확인. 그 다음 네 번째 줄 내려와서 근속수당, 과세, 그리고 급여에서 확인,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와서 식대, 비과세, 식대 코드는 2번, 비과세 코드 2번 선택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줄로 내려와서 자격수당, 과세. 네, 여러분 과세, 비과세 선택하는 거 우리 NCS 평가 문제로 제가 출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자, 자격수당은 과세인데 근로소득, 급여 확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외근로 비과세 9번, 근속수당 과세 1급여, 식대 비과세 2번 식대, 자격수당 과세 1급여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귀속은 7월로 선택하신 다음에 9분은 2번에 있는 급여 플러스 상여, 그리고 지급일은 2020년 8월 며칠 날이죠? 7일. 예, 2월 7일이다. 그래서 8월 7일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5주연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5주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급 200, 상여의 기본급의 50%가 상여니까 100만 원, 근속수당 1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격수당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서 식대 중에 10만 원만 비과세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준기 씨 선택하시고 기본급부터 입력하면 돼요. 300만 원, 상여는 50%니까 150만 원, 국외근로수당이 150만 원, 근속수당이 20만 원, 식대가 20만 원. 네. 여기서 이분의 비과세는 식대 10만 원과 국외근로수당 100만 원 해서 비과세가 110만 원이 잡히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두 사람 거를 급여자료 입력하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귀속 7월 거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귀속 기간을 7월 엔터, 또 한번 7월 엔터. 지급 기간은 8월 엔터, 또 8월 엔터. 그래서 엔터 치면 이와 같이 두 명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소득세 129,430원이 징수세액으로 표시가 되면 맞겠습니다. 예? 금액이 960만 원이 안 나오나요? 970이 왜 나올까?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까 급여자료 입력 제가 성준기 씨에는 식대 10만 원이 안 나오면 돼요. 식대 10만 원. 그러면 530입니다. 오주연 여기서도 식대 10만 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330입니다. 그러면 5주연 씨 거 뭐 잘못했어요? 10만 원이? 여기 비과세 10만 원 안 떠요? 오주연 씨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수당 등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했고요.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시고 닫아야 돼요. 급여자료 입력은 저장 단추 없잖아요. 그냥 닫으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원 등록도 저장 단추 없습니다. 닫아줘도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 8점짜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고 9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무직 하정근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다. 부양가족은 모두 하정근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입력되어 있다. 하정근은 4월 30일까지 해진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전근무지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금액을 1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어디서 입력하는지 여기 다 알려줍니다. 네. 자, 하정근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은 이렇게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하정근의 종전근무지 자료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시고 코드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하정근 1400번 사원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전근무지 소득은 여기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 거기 상단에 보시면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단추가 있죠. 클릭하면 종전1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회사 상호부터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회사 해진산업 입력하시고 사업자 번호 10881
급여는 28 플러스 상여는 1800 플러스.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건강보험료부터 입력해야 되겠네요. 하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55 플러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2080 그 다음에 국민연금 50만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5만원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한다 그랬죠? 결정세액 1250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거 125 플러스 근무기간 상단에 있죠? 2020-0101 종료일 2020-0430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전근무지 데이터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이 나와 있는데 자료 3의 첫 번째 자료는 국세청 자료로서 보험료 자료입니다. 자, 계약자 하정근, 하정근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자 하정근 그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배제해야 될 것이 이 저축성입니다. 저축성은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하준석에 대해서 210만원 이거부터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준석이 09년생이니까 지금 11살이죠. 예.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도 봐야 되고 나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준석 가서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보시고 210만원을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소득공제라는 탭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준석, 네,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이야기고요. 보험료의 보장성 국세청 줄에다가 여기다가 해당 금액을 그대로 21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은 제외하고 하정근 본인이죠. 하정근의 여기 보장성에다가 130만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증빙에 대한 입력은 잘 되었어요. 다음 페이지의 증빙은 의료비 증빙입니다. 국세청 자료이고요. 환자가 하충남이에요. 의료비는 명단에만 있으면 무조건 입력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뭘 봐야 돼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종류. 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미용을 위한 어떤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를 봐야 돼요? 안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를 안 해주니까 5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하충남의 환자의 의료비를 입력할 때 여기서 20만원을 빼고 입력해야 돼요. 20만원을 빼고. 그래서 407만원이 아니라 387만원을 입력해야 된다. 그걸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의료비 탭이 따로 있습니다. 부양가족 관계코드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환자인 하충남을 선택합니다. 하충남이 직계 존속이군요. 자, 국세청 자료는 병원 이름이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요. 의료증빙 코드를 1번으로 하시고 건수 한 건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지급금액을 뭐 안경 구입비 뭐들 전부 합쳐서
대한병원 무슨 의원 이거 전부 합쳐서 아까 20만 원을 뺀 3870 387만 원이라고 넣으면 된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비워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밑에 기부금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기부자가 이지영입니다. 자, 이지영 씨가 만약에 79년생인데 소득자이면 안 돼요. 이지영 씨가 소득자라면 자기가 버는 돈으로 기부했겠죠.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정근 씨란 말이에요. 하정근 씨 돈으로 기부했을 때만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지영 씨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가가지고 이지영 씨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배우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은 뭐예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자, 기부금 탭이 따로 있습니다. 자, 기부금 탭에 가셔가지고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배우자 이지영 확인 누른 다음에 이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부처를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10689 9936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호는 주님교회. 코드 밑에 메시지를 보시고 교회는 41번이에요. 종교. 자, 건수는 한 건이죠. 1. 기부 대상 금액은 그 하단에 공제 대상 기부액 해가지고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없어요. 엔터로. 구분은 국세청이 아니라 0번, 국세청이 아니라 0번 기타로 바꿔주세요. 내용은 금전. 여기까지. 요 구분도 국세청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네요. 기타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뭡니까?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부금 탭에 입력하고 정산명세도 입력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부금은. 그렇다고 해서 정산명세에 가서 뭘 입력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산명세에 가면 이렇게 기부금이 안 넘어와 있어요. 이거 종교 요 마번에 와야 되는데 왜 안 넘어왔느냐? 여기다 입력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기부금에서 절로 보내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기부금 탭에 기부금 조정명세를 클릭하세요. 클릭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제의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액공제금액 63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밑에서 정산명세 반영 이걸 다시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예해 주시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명세 가보시면 여기 종교 63번 기부금의 마에 63만원 세액공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하정근의 연말정산 자료가 기부금 영수증 하나, 그 다음에 의료비 영수증,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종전근무지 데이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리에 정확히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9점을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가 전부 8점, 8점, 9점 해가지고요 25점 배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로소득 관리에 관한 것은 이 패턴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푸는 그 결산 문제 말고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문제 풀다가 턱 막히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턱 막혔으니까 이거는 뒤에 아는 문제들 쉽게 할 수 있는 사원 등록이나 급여
자료 입력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막혔던 거 나중에 시간 되면 가서 하시면 돼요. 시간 이미 내가 막혔는데 거기서 너무 그거하고 씨름하다가 시간을 놓쳐서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